솔직히 이번 2차전에서 손흥민의 슈팅 동작을 가까이서 지켜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 키퍼가 잘 막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손흥민에게 완벽한 찬스를 제공했으면 실점이었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패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경기가 끝나고 패스를 해주지 않았던 동료에게 찾아가서 보여준 손흥민의 행동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한 챔피언스컵 2차전에서 결정적인 슈팅과 움직임으로 팀의 16강 진출을 견인한 가운데 손흥민을 전담 마크했던 레알 에스파냐의 가르시아의 소감이 경기 결과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2차전 경기를 앞두고 저희 수비진 분위기가 평소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은 큰 경기 전에 긴장은 하죠. 긴장은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긴장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1차전에서 저희가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요. 손흥민은 전반전에만 한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저희 수비를 완전히 정말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걸 경험했었죠. 그날 라커룸에서 영상 분석을 다시 돌려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경기 중이라 정신없어서 잘 몰랐는데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손흥민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교한지가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수비수 3명이 마크하고 있는데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정말 막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전 준비하면서 감독님이랑 코칭 스태프가 전술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예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5백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센터백 3명에 양쪽 윙백까지 5명이 뒤에 깔리는 거죠. 전술 미팅 때 감독님이 저희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손흥민한테 가는 모든 패스 길목을 차단해라. 나머지는 다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한 선수에게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는 거죠.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솔직히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LAFC가 점유율이 한 60% 정도로 꽤 높았거든요. 공을 계속 돌리면서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정작 박스 근처에서는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면 손흥민은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줍니다. 저희가 아무리 촘촘하게 수비벽을 쌓아놔도 손흥민은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빈틈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느낌이었죠. 특히 전반전에 있었던 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손흥민이 수비 라인 뒤로 침투하면서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골키퍼가 정말 기가 막힌 선방을 해줘서 실점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한 2-3m 거리에서 지켜봤죠. 그런데 그 장면을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은 손흥민이 원하는 대로 패스가 연결된 게 아니었죠. 손흥민은 분명히 안쪽으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패스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슈팅 각도를 확보하면서 골키퍼를 정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온 패스는 몸 바깥쪽으로 다소 어렵게 배달이 됐거든요. 보통 선수라면 거기서 터치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그냥 패스를 받고 다시 돌리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손흥민은 달랐죠. 패스가 바깥으로 오는 걸 인지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몸을 확 회전시키더니 바로 슈팅을 이어갔습니다. 각이 거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순식간에 터닝 슈팅으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바로 옆에서 보면서 수비수인 저조차도 감탄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은 적이라는 걸 잠깐 잊었죠. 보통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데 그렇게 어렵게 패스가 와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내는 선수란 말이죠. 그런데 손흥민한테 왜 경기 내내 결정적인 패스가 더 자주 공급되지 않았는지 저는 경기하면서 계속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민 부드리가 저희 진영으로 드리블해서 들어오던 때였죠. 부드리가 공을 몰고 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본능적으로 손흥민의 위치부터 확인했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이 경기 내내 제 머릿속에는 손흥민의 위치가 항상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손흥민은 이미 어느 순간이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치명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포지션이었죠.
저는 계속 손흥민을 주시하면서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패스하지 마라, 제발 저쪽으로 보내지 마라,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다행히 공은 손흥민에게 연결되지 않았고 저희는 다시 한번 실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신합니다. 만약 그때 손흥민에게 공이 정확히 연결되었더라면 저희는 100% 실점했을 겁니다. 그건 제 느낌이 아니라 포지션과 각도를 봤을 때 확실한 거였죠. 결과적으로 LAFC는 전반전 내내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터치를 거의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손흥민을 고립시켰습니다. 수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지만 축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었죠. 아니, 세계적인 공격수가 있는데 왜 손흥민을 더 적극적으로 안 쓰는 건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손흥민은 전반 동안 놀라운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흥민은 팀플레이에 정말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공을 받으면 거의 다 정확하게 동료한테 연결시켜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정작 동료들이 손흥민을 위한 결정적인 파이널 패스는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비수인 제가 봐도 답답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날 경기 내용보다 더 놀라웠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제 축구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한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아민 부드리한테 찾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패스를 연결해주지 못했던 아민 부드리 말입니다. 근데 손흥민이 아민 부드리한테 다가가더니 밝게 웃으면서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보통의 선수라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한테 패스만 제대로 해줬으면 골이 들어갔을 텐데 왜 그때 패스를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쓴소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선수들을 많이 봤었죠. 특히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완전히 달랐죠. 오히려 다소 어색하고 위축되어 있을 수 있는 어린 선수한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포용력으로 아민 부드리를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손흥민이 왜 리더십이 넘치는 선수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가 손흥민과 같이 뛰고 싶어 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선수는 많잖아요. 근데 기술도 뛰어나면서 동시에 저런 인간적인 모습까지 가진 선수는 정말 드뭅니다. 그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그릇인 거죠. 정말 크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피치 위에서도 대단하고 피치 밖에서도 대단한 선수. 그게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손흥민이라는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을 다시 상대할 기회가 온다면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솔직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